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사고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청주 용암 주공사거리에서 용암 농협사거리 쪽입니다. 용암 농협사거리 100m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다는 정진현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네. 대전 지역에서는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주춤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을 비롯해서 4곳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은 지난 19일부터 지금 사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간호사 한 명이 메르스 확정을 판정받아서 격리됐던 충남에 있는 아산 충무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진 10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130번 환자는 완치가 돼서 엊그제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메르스 확진자는 26명, 지난주하고 거의 같은 상태고요.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는데 격리자는 55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상당수 격리자들이 이번 주 해제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메르스 조기 종식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공주의 92번 하고요. 아산의 119번하고 보령의 156번 이 세 분인데 공주의 9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격리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개인 병원을 찾는 이런 과정에서 접촉이 좀 추정되는데요. 다만 이 시민 86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고 격리 해제일이 지금 23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산의 119번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간호사하고 같은 이 7층 격리돼 있던 한 66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가운데는 일부가 지금 의심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령에 있는 15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사는 곳하고 주소지가 달라서 조금 이 중앙정부하고 충남도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이 156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추가 접촉자가 없어서 이번 주까지 가면은 대체적으로 격리가 해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전은 우선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일 이 충남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130번 환자 65살 여성인데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충남대 병원에는 7명이 지금 음압 격리 병상에 있는데요. 대부분이 상태가 좀 안정적이다 해서 조만간에는 이 완치돼서 퇴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메르스까지 겹치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서 그 메르스에 대해서 좀 이 조기 종식 쪽의 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우리 선조들이었는데 이 권선택 대전시장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면서요? 네, 사실 권선택 시장의 이 공약 사항에도 이 시립병원 건립이 지금 포함은 돼 있는데요. 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필요성이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취임 1년을 맞아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립병원 설립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그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이 공공의료 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어떤 시설 폐쇄라든지 집중 관리가 용이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메르스로 인해 숨진 80대 노부부의 사망자 유족들이 현재 사망을 이 화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지역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 이어서 어머니까지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두 분 다 잃게 됐는데 유족 측에서 지금 시신 화장을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뭐 감염을 우려해서 빨리 지금 화장을 서두를 뿐이지 어떤 격리 진료자의 어떤 가족 면회라든지 사후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족들한테만 떠다 밀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숨진 81번 환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난 3일 숨지고 보름 만에 다시 숨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유가족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소위 말하면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시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겨진 가족들이 자식들이 이런 마음 갖는 거야 뭐 당연한 반응일 텐데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배려감 있는 대응이 필요치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우선 화장을 서두르는 데만 강조를 할 뿐이지 장례 화장을 한 뒤에 어떤 장례 과정이라든지 또 화장장을 옮긴 다음부터는 거의 지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유가족에게 맡겨지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장례 절차라든지 또 유해 봉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보건당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지역 보건소 차원에서 참 협의할 부분이 많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더더욱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화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요. 뭐 재감염 예방 차원에서는 화장을 빨리 해달라는 거 이거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의 정용기 의원이 초대가 됐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당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제1사무부총장의 홍문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덕대 내홍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 총장의 지금 공석 사태인데 어제 대전 법원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강홍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여기도 꽤 오래 지금 계속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직무 정지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CBS 새 본부장의 지영한 이 전 보도국장이 자체 승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이관근 이 파인건설 대표가요, 네팔에 성금 3천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하네요. 25년간 한 끼에 100원만 받은 이 대전 성모의 집이 있는데요. 개원 감사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끼에 100원. 이거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25년간 해왔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이름에 살짝 거론됐었던가요? 김한길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를 첫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제목하고 또 대변인 회의 두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 30대를 겨냥한 방송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